그러면 이제 교수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방법론과 교육심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 방법은 사실 수많은 이 교수학습 모형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 방법론은 이것도 이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객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구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객관주의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철학적 구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혼합, 또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의 혼합, 이런 이제 충분히 우리가 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결국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좀 세분화시키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배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어떤 정신적인 영역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학습시키느냐라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지주의라는 것은, 인지는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적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변화가 학습의 주된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 변화에 많은 신경을 쓰는 교수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요즘에 이제 떠들썩한 경향이고, 아마 우리도 이제는 구성주의적 세계 속에 덤뿍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객관주의를 완전히 떠나서 구성주의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주의가 설명하고자 하는 세상도 있고 구성주의가 설명하고자 하는 세상도 있는 건데, 그 비중이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많이 옮겨갔다는 것이지 완벽하게 100%로 구성주의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즘에 대세는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적 역량은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실험적이고 뭐 이런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자들은 교수 체제 설계라는 건데, 이제 에디라든지 딕과 캐리라든지 어쇼의 이 모형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명세적 목표, 그 다음에 완전학습, 요게 PI는 프로그램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CAI, 요게 이제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컴퓨터 기반 학습이라고 불리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행동주의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알다시피 행동주의가 이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행동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주의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정보처리 모형은 이제 어제 교육심리학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보처리 모형은 어떤 학습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 흐름을 처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학습적 의미를 가미해서 만들어진 이론들도 있고 조금 고전적인 이론들도 있습니다. 브루너의 발견식 수업이론,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이론, 가네의 수업이론. 그런데 요 가네라든지 켈러라든지 메리라든지 라이그루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우리가 70년대의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년대의 교수학습 이론은 행동주의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인지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지주의에다가 행동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주의 쪽을 이제 들여다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제 객관주의라는 것은 뭐고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객관적 지식, 구성주의적 지식,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뜻하는 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존의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사실 이제 예를 하나 더 세부적으로 좀 들면은 우리가 수학에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합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집합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바뀌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식, 누구에게나 객관적 지식이고 누구에게나 일반적 지식이라는 거죠. 요게 객관주의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객관주의적 지식은 우리가 기존에 다뤄왔던 대부분의 교과 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은 객관주의적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떤 개인의 지식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이건 사실 이제 우리 개인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라든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객관주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한테도 지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주의적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구성주의적 지식은 개인이 지식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구성주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좀 이제 짧지 않습니까? 짧은데 저는 이제 좀 긴 머리를 약간 이제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이제 머리를 깎는데 머리가 그래도 제법 잘 자라는 편이죠. 뒤에 좀 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잘 자라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제 이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용사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바뀌었다라고 봐야죠.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미용실에서 그 미용사는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미용사를 이제 바꾸었는데, 너무 이제 예전 미용사가 먼 곳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이제 도저히 그분한테 가기가 힘들어서, 그분은 제 머리를 한 10년 정도 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10년 정도 된 분한테 가고 싶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미용사를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겪었던 미용사들과는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상당히 다릅니다. 뭐냐면 이 친구는 이 아래쪽에 머리 깎는 이 기계를 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 머리 깎는 기계를 좀 뭐 긴 머리일 때는 하나 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짧은 걸 하나 대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이거를 3번을 댑니다. 그래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더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이제 되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볼 일은 아니고, 또 물어봐도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데 속으로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이거는 그 미용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그 미용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 경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한테 지식이 될 수가 없죠. 왜? 굳이 나는 이 부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미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용사의 어떤 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부분을 굳이 여러분들이 습득할 필요가,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지식들을 구성주의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구성주의적 지식은 뭡니까?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구성주의가 가지는 지식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이 구성주의적 어떤 지식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성주의를 교육에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들의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라는 이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아제에 의해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아제는 뭐 구성주의의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만, 사실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90%는 인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한 10% 정도는 구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아니 개개인이 우리가 지식을 구성하는데 협동학습이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건데 개개인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더라도 협동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이 시험 문제나 논의가 많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내가 미용사에게 우리가 자세히 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식을 반성하고 피드백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의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객관주의적 지식은 남하고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성주의적 지식은 남하고 비교가 쉽지 않죠. 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구성주의적 교육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실생활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교과적 지식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화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생활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성주의 학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것은 결국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왜? 이것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성립될 수가 있겠지만은 조력자로서의 교사는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의 지식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안내해주고 코칭해주고 스캐폴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성주의적 교사학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잘 담고 있는 우리가 수업 모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 도제, 정착, 상황학습, 인지적 융통성, PBL. 이게 이제 문제 중심의 학습이라는 건데 이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GBS라는 것은 목표 기반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BL이라는 것은 자원 기반 학습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사실 뭐 이런 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모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구성주의 쪽에서는 사실 어떤 새로운 학습의 모형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학습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자들이 모형을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거꾸로 학습과 같은 것도 구성주의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 스팀 교육은 객관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스팀 교육은 우리가 객관주의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론적 부분에 좀 다루기는 조금 이제 힘듭니다. 많은 이제 어떻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뭐 학습자 참여라든지 또는 토의법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구성주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교사학습 원리를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학습 모형을 들어가 보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교사학습 방법을 약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교사학습은 의외로 철학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네, 보이는데 교사학습의 베이스는 세 가지 철학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행동주의적 철학과 그 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인지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구성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구성주의가 형성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교사학습 방법은 세 가지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가 행동주의, 두 번째가 인지주의, 세 번째가 구성주의. 잘 하셨습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묶어서 객관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